지금 여행 수요 폭발 때문에 좀 여행주 사는 거는 저는 좀 늦었다. 3분기 실적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중고차 사업한다고 현대차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라서 뭐 실적에는 큰 영향을 안 준다. 그리고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글로비스가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면제를 오늘서부터 시행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행 수요가 폭발하게 될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이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그 기대감이 맞는 건가요? 좀 기대감이 맞다고 봐야 되고, 사실 근데 이거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던 거라서 주가에는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은 사실 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고 오늘 시작이니까 이제 오늘부터 사람들 해외여행 가기 시작하고 이제 여행 항공주들 떼돈 벌 거고 막 이런 환상에 젖지 마시고, 주가 레벨이 이미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닙니다.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이것만 보고 투자하는 건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역으로 언젠가 해외여행 가는 거 우리 누구나 알고 있었잖아요. 그 시점을 몰랐는데, 근데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오미크론 한참 터져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리스크를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상을 받는 거지,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사시는 분들은 좀 늦어요, 지금은. 예, 왜냐하면 주가가 또 그만큼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행 수요 폭발 때문에 좀 여행주 사는 거는 저는 좀 늦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여행 수요가 진짜로 지금 폭발은 하기 시작했죠. 지금 뭐 예약도 힘들다고 하고 하는데, 실제로 하반기에 진짜로 여행에 갈지 안 갈지는 우리는 진짜 몰라요. 지금 여행이 100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해도 여름 지나고 가을에 50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150을 갈 수도 있어요. 사실 몰라요. 그래서 또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예 주가가 폭락에 있어서 아무도 기대를 안 할 때는 그런 검증이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요. 언젠간 좋아지겠지. 이런 논리로 그냥 가볍게 접근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올라온 레벨이에요. 좀 불편해요, 솔직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이 상황에서 과연 가을경에 3분기 실적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3분기 실적에서 그게 드러날 거예요. 여행 항공주. 근데 3분기 실적 언제 발표하죠? 10월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멀었어요. 그것까지 확인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만 여행 항공주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여행 이 수요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것까지 확인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아직은 숫자가 얼마 나올지 그 누구도 예측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 이건 여행업계에 종사하신 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여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야, 이게 고점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되게 헷갈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비중 있게 투자하기가 좀 시험 삼아 약간 해보기는 좀 그런데, 비중 있게 투자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네. 그래서 너무 말씀 잘해 주시는 게, 뭐 하나투어만 봐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걸 좀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물론 옛날에 하나투어가 20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고, 2018년도에 이때 왜 좋았는지 아시죠? 이때 일본 여행 붐이었어요.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그때 일본 여행 많이들 가셨고, 저가 여행, 이 저비용 항공사 통해서 많이들 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하나투어도 괜찮았고, 그때 또 뭐 베트남 이런 데 많이 갔는데, 하나투어 한번 보세요. 이때 왜 폭락했죠? 일본 수출 규제.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7월로 기억을 해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한일 관계가 급냉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그때 유튜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주요 관광지 한국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투어가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지금 이제 되게 애매한 건 뭐냐면, 하나투어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완전 바닥은 아닙니다. 이게 저점이 26,000원이니까 거의 한 3, 4배 올랐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미 2019년도도 넘어갔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미. 지금 돈은 다 까먹었는데. 다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 미리 선반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 한 가지 이제 이게 붙어요. 옛날처럼 일본 여행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서 구조적으로 그때처럼 좋아질 거냐,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면 저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냉장고에 음식이 여러 날이 됐어. 네.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거면 아예 안 먹어야 되거든. 맞아요, 왜 맞아요. 먹으면 탈나면 안 되잖아. 안 날 수도 있지만 네. 나는 거를 피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지금 주린이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전부 추세 상승 막 고점에서 이게 계속 하다가 지금 물려가지고 맞아요. 힘들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여행지를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솔직히 숫자 분석 못해요. 불가능하고 몇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가가 안 갔다면 저는 좋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주가가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저는 좀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숫자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왜 어렵냐면요. 지금 적자 기업이에요. 보이시죠? 빨간색. 작년에 1,200억 까먹었고요. 단기 순이익으로는 321억을 까먹었습니다. 그 전에는 2020년에는 1,700억. 2019년도에는 코로나 전이잖아요. 이때도 적자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얼마죠? 87억으로 이익이 급감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었어요. 그 전에도 생각보다.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2017년이 돈 제일 많이 벌 때가 132억 벌었어요. 그러면 지금 시총이 얼마죠? 1조 1,000억인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130억 번다고 쳐볼게요. PER이 100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까먹은 최근에 이거 까먹은 2천억이 넘잖아요. 네. 2년 동안 이 2천억이라는 돈을 다시 모으려면 도대체 몇 년을 저금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이런 그러니까 생각.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하게 보자 이거예요. 기대감은 알겠는데 저도 뭐 하나토 주가 올라가면 좋죠. 주주분들 많이 계시니까 주가 오르는 거랑 별개로 우리가 진짜 내재 가치 분석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적절한 투자 의사결정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뭐 차트 보면서 그냥 트레이딩 하는 정도 이게 짧게 이게 맞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가격에서 나는 하반기 무조건 돼 베팅할 거야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그 대기업들이 중고차 쪽에 이제 진출한다. 네, 이게 이제 뉴스가 화제가 되면서 관련된 주들이 쫙 올랐어요. 네. 일단 이것도 일시적인 어떤 지나갈 테마로 봐야 될지 순환매 성격에 아니면 뭐 뭔가 펀더멘털 자체가 좀 새로 형성이 되는 것인지 이걸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오늘 그 제가 하나금융투자의 그 송선재 연구원님 자료를 이제 참고해서 말씀을 한번 해드리면 보고서가 나와서 디테일하게 좀 나와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현대차가 이번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계 적합형 업종이 이제 포함이 안 돼가지고 현대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이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중고차 사업을. 그래서 롯데렌탈도 한다고 선언을 해버렸고 SK 렌터카도 지금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뛰어들 텐데 현대차는 뭘 제시했냐면 그래도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하는 거에 들어가니까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까지 점유율을 높이는 걸 좀 막아놨어요. 5%까지만 우리 단계적으로 하겠다. 한 번에 늘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5%까지 점유율을 가정해 봤을 때 현대차가 매출 3조 원이 늘어난대요. 2024년 이 사업을 통해서.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 중고차 사업을 이게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되게 낮아요. 영업이익률 2%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적용해 봤을 때 실제로 버는 돈은 한 2천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대차 이익의 1% 조금 넘어요. 전체 이익에. 그러니까 중고차 사업한다고 현대차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라서 그렇게 기업 뭐 실적에는 큰 영향을 안 준다.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현대차를 보고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중고차 사업까지 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그래서 투자해 보겠다. 이건 아니에요. 현대차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근데 분명히 이제 대기업들이 이걸 참여를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가 AS 부품 사업하는 회사가 좋아져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일부 중소형 기업 중에 그런 기업들이 제가 올랐던 걸로 알아요. 이름이 저희 오토넷이었나 막 그런 기업들이 오토넷 네, 맞아요. 그 새로 신규 상장주. 네, 그런 기업들도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저도 이게 몰랐던 기업인데 아마 오토넷이란 기업도 그 오토엔 이름이 좀 헷갈렸는데 이 기업이 맞아요. 상한가 갔었죠. 예. 그래도 오늘도 올라가고. 근데 왜 가냐면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거기다 이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면요.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이 심해지니까. 예, 그것도 있고 그 현대차가 이번에 하는 게
10만 킬로 이하 5년짜리, 5년 이내. 그러니까 약간 품질 좋은 것들 있죠. 그것만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가격이 일단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요. 그럼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의 단가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품 회사들이 일단 좋을 수 있고, 모비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모비스는 큰 영향 안 받지만, 그리고 현대차 그룹 중에서 오늘 많이 가는 게 글로비스입니다. 왜 글로비스가 가냐면 예전부터 현대가 그 중고차 사업하면 글로비스가 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글로비스 오늘 올라가고, 실제 글로비스는 중고차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기업형 도매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가 소매까지 이렇게 진출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되겠죠. 그래서 글로비스가 주가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약간 좀 사이즈가 작은 이런 기업들은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구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규모가 제가 얼마만큼 커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롯데, SK도 이쪽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은 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아까 오토인도 보셨지만 역시 우리 한국의 이런 개별 기업들은 너무 또 이거를 빨리 반영해요. 그러니까 상한가 가고 벌써 좀 주가가 50% 올랐어요. 저점에서. 그래서 지금은 또 너무 과하게 반영됐으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주린이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합리적으로 보면 아닌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추세라는 게 있잖아. 네. 올라갈 때 내가 좀 여기 가서 요만큼 그렇죠. 먹고 나오면 되지. 네. 근데 이런 생각하고 대부분 네. 들어갔다가 다 물려가지고. 그게요.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고점에서 처음 마음은 그거야. 나 한 5, 6% 아니면 10% 이 마인드로 갔는데, 처음 들어가서 막상 이제 5% 수익이 나도요. 사람 심리가 못 팔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갈 것 같거든요. 10% 갈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왠지 또 오늘도 상한가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못 파는데, 근데 빠지면 그 고점에서 산 건 본인도 알아요. 그러면 빠지면 손절을 잡고 들어가잖아요. 못 지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빠지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좋은 재료인데? 이게 끝나겠어? 한 번 더 가겠지. 이 심정으로 버텨요. 근데 올라가면 다행이죠. 근데 대부분은요, 그러고 나서 안 올라가고 흘러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쭉 흘러내려요. 그러면 계속 못 팝니다. 그렇지. 손절 라인을 넘어서고 오르겠지. 이 지금 기대만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애초에 좀 접근하지 말자. 트레이딩으로 맨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다가도요.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돼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면 그냥 포기하자.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 심리가 좋다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못 오르는 내 거를 보면서 짜증이 나면서 잠깐 가서 외도 좀 해가지고 네. 용돈 좀 벌어올까 하다가 그냥 또 거서도 물리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서 네, 근데 이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렇잖아요. 그래, 오너 총수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여기에 좋은 알짜 사업들은 다 일로 몰아주겠지. 맞아요. 이게 아마 중고차도 글로비스가 할 거라는 네. 기대감이겠죠. 예전부터 이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죠. 또 정의성 회장 입장에서는
아니 뭐 오너 입장에서는 글로비스 주가 오를수록 사실 유리한 거는 그건 팩트니까요. 왜냐면 그렇죠.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배터리 교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글로비스가 담당한다는 뭐 기사가 작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글로비스가 사실 이제 현대차의 운송 회사죠. 이게 차를 운송해서 뭐 배로 실어가지고 이렇게 수출해주는 그런 운송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더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저는 현대글로비스를 오늘 제가 이제 어쨌든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중고차 수혜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보통 이제 3월 말 정도로 가면은 사업 보고서 나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업 중에서 사업 보고서가 이제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 꼭 한번 오늘 중에라도 다 점검을 해보세요. 뭐냐면 이사회 경영진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건 사업 보고서에만 나와요. 1년에 딱 한 번 써요. 왜냐하면 이사진들이 자기 회사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요. 실적 진단, 작년에 어땠고 우리 회사 경쟁력은 뭐고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굳이 회사에 전화 안 해도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글로비스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읽고 왔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 타 OEM사로 매출 비중은 늘려가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가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물량을 받아다가 넘기는데 그렇죠. 작년에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현대글로비스가 테슬라 수출 물량을 따냈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폭스바겐, 테슬라 수출 물량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거. 이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현대차 이제 단일 그룹이 아니라 점점 외형을 확대해요. 그리고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글로비스가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차 생산이 늘어나면 수출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매출이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이사회 경영진단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글로비스를 빗대서 얘기를 했지만 한번 오늘 좀 장 끝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업 중에 사업 보고서 한번 보셔가지고 이사회 경영진단은 꼭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주주분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도대체 그 정의선 회장이 언제 사는 거야? 그래서 사야 이게 현대모비스 주가가 좀 오를 텐데. 지금 근데 이게 좀 늦어진 게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좀 해야 그렇죠.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데 좀 그걸 못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아마 현대 엔지니어링 좀 상장이 또 한번 가셔야 될 때 그런 좀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그 지배구조 이슈에 기대지 마세요. 그건 부차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모비스도 똑같아요. 부품 회사잖아요. 부품만 많이 팔리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많이 팔려야 생산이 많이 돼야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결론 똑같죠. 현대차, 기아, 모비스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엔 좀 좋아진다. 지금은 좀 시간은 필요하다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 롯데 하이마트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이거 기다리면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롯데 하이마트는 제가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롯데 하이마트는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 투자하기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경제적 해자가 좀 없어요. 그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해자 있죠. 이렇게 그 성 주변에 이렇게 우물 파가지고 경쟁자들 이제 침략자들이 못 들어오게. 그게 기업에도 필요한데 롯데 하이마트는 그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롯데 하이마트 옆에 뭐가 있죠? LG전자 대리점이 있고요. 그 옆에 삼성 대리점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가서 롯데 하이마트에서 굳이 안 사도 돼요. 삼성 가서 사도 되고. 왜냐하면 나는 삼성전자 거 사고 싶으면 삼성에 가도 되고, 물론 롯데 하이마트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경쟁이 또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도 가전제품이 많이 팔려요. 그렇죠.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해자가 없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롯데 하이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보시고 온라인으로 다른 데서 구매하신 분도 계시대요. 경제적 해자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전제품이 주력인데 이제 가전제품 수요가 좀 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리오프닝이 된다면.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차트 보시면 2021년 초하고 그 코로나 터지고 주가 엄청 오른 거 여기 보이세요? 이때 왜 올라갔을까요? 주가가 이때 그 10,000원에 있던 회사가 40,000원까지 4배 갔습니다. 거의. 왜 갔을까요? 그때는. 간 이유는 명백하죠. 사람들이 집에서 가전제품을 막 구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하이마트가 장사가 잘 됐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롯데하이마트 주가 상승은 좀 솔직히 쉽지 않다.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돼요. 롯데하이마트만의 뭔가 경쟁력. 이걸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롯데하이마트가 장사가 잘 될 뭐가 있나? 그게 안 보이시면, 근데 저는 지금 잘 안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숫자 봐야죠. 우리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롯데하이마트의 지금 실적을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을 제가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2천억 벌던 회사가 1,800억, 1,000억, 1,600억? 작년에 1,000억 감소했죠. 600억 감소했어요. 감소했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적자까지 났어요. 그리고 올해 예상 순이익 볼게요. 570억이죠. 그러면 PER이 몇 배죠? PER 기준으로는 지금 시총이 얼마죠? 5천억이니까 한 1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다고 할 수도 없어요. 퍼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모르는데 그렇게 크게 성장도 못하고. 근데 퍼가 12배, 10배면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는 안 빠지겠지만 주가가 오르려면 이익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게 보이기 전까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주가 급락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오르기는 역시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옆으로 좀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지금 좀 주가의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뭐 요새 화학 안 좋은 건 오케이. 네. 근데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 가져도 되냐?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수소 투자주로서의 관점으로 계속 들고 또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 만하냐? 언젠간 가요. 왜냐하면 수소 쪽은 너무 심한 부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저도 모르죠. 언제가 될지.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소 기대감은 있어요, 분명히. 수소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지금 수소 연료전지 사업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롯데그룹이 지금 이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작년부터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수소에 방점을 두고 이쪽 크게 한번 키워보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수소 쪽은. 그러면 되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점에 이 회사가 수소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정부는 언제쯤 지원을 해줄 거고 그 크기는 어느 정도 이걸 언제 할지 아무도 지금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도 언젠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2023년입니다. 4년이면 이걸 알면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수소에 대한 기대감은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되 지금 당장은 주가에 반영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풀린다. 그래서 지금 주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본업에서 지금 돈 버는 것밖에 없어요. 본업에서 돈 벌려면 뭐죠? 유가가 떨어져야 돼요. 나프타를 이용해서 에틸렌을 만드니까 나프타는 원유에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에틸렌 가격이 올라가면 가지 말라고 해도요. 그냥 주가 급등해 버립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가 높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에틸렌 가격이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좀 수요가 부진하니까. 근데 이 에틸렌 가격이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경쟁사들이 증설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좀 가동이 줄었대요. 이거 한 가지 긍정적이고 두 번째 좀 긍정적인 거는 중국이 지금 부양책 쓰려고 그러잖아요. 부양책 쓰면 화약 수요가 좀 올라가요. 그런 면에서 최악은 지나가는데 다만 본격적인 랠리까지는 원유가 가격이 떨어지고 중국의 부양책이 본격화돼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시점은 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면서 아직은 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으니까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일단 그리고 그때 일시적인 어떤 테마라도 만들어지려면은 신정부 출범 후에 그 어떤 인수위에서 수소와 저번에 그 뭐죠? 수소 연합 기업 정부 대책 발표하면서 수소법이 통과돼야 돼요. 아, 수소법. 왜냐면 아직 국회 계류 중이라서. 근데 아마 이거 통과시킬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번 되면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